직장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늘 첫인상 어땠나요? 좀 어색하지 않았나요? 긴장된 것 같지만 네. 완벽했습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부터 면사뽀가요 단독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단독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거면 굉장히 좀 축하할 만한 일인 거죠. 네, 보통 잘 그렇죠. 돼야만 단독으로 빠져나올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네, 면사뽀를 네. 열렬히 시청해주고 또 아껴준 취준생 분들 덕분에 네.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덕분에 그래서 어깨가 좀 무거워졌어요. 네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우리 직업방송 대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빌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면사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지원자는요, 프라코의 금형설계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프라코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큰형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196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우리 나이로 하면 52살입니다. 그렇군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뭐 이 정도 사실 중견기업이 운영될 정도면 굉장히 능력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주로 이제 금형 설계를 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 자동차 대기업인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력을 인정받은 회사고요. 네. 또 동남아 위주로 활발하게 수출을 하고 있고 아주 탄탄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아주 그럼요. 손꼽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네네. 오늘 지원자가 입사를 희망하는 그 금형 설계 직무 네. 어떤 직무인지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네.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형 설계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NCS 그 기준의 직무 기술서를 따로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일반적인 네. 금형 설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형 설계 부분에서 이제 3D CAD로 CAD, 네, 주로 하는 업무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외주 금형 설계, 뭐 외주가 들어오면 그걸 설계해주는 뭐 그런 업무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판매 금형 개발 대응, 뭐 네. 개발 일정 관리 이런 일들을 주로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초 직업 기초 능력 10개 기준으로 본다면 네.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기술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네. 기술 능력이 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 능력은 뭐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외주 금형 설계 그 팔로우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원 관리, 네, 맞습니다. 효율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네. 성과를 크게 하는 자원 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정 관리, 뭐 원가 그렇죠. 계산, 뭐 품질 관리 이런 부분에서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문제 해결 능력도 하나 꼽고 싶은데요. 네. 설계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하나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객사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네. 까다로운 조건도 많을 거라서 네, 맞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특히나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능력 필요할까요? 또 이 설계 직무가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부서들과 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맞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조직이 어떤 식의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직 이해 능력. 네, 얘기를 해보니까 다 필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지식은 당연히 앞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네. CAD 지식 능력입니다. 네. 일단 CAD를 잘 해야 되고요. 뭐 CAD도 잘을 하지만 또 설계, 뭐 단순 형상 모델링이라든지 네. 이런 설계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일단 그 금속 재료에 대한 이해, 특성 이런 지식도 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가공 이론 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앞서 우리 큰형님께서 말씀해주신 CAD, 네, 그것만 주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또 그 기업에 따라서는 CAM 생산, 가공 생산 혹은 네. CAE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지식까지 다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네. 네, 이렇게 잘 협업해서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지식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캐드캠은 기본이죠, 기본. 네, 이쪽 하려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네. 기술은 뭐 지식적인 부분과 이렇게 딱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실질적인 학교에서나 아니면 대외적인 어떤 활동에서 프로젝트를 해봤던 경험, 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개발도 하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외주업체라든지 또 밑에 현장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하고 또 맞습니다. 리더십도 나름대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지금 큰형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협상 능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객사로부터 협상 능력. 아니면 외주사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제대로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협상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계획서나 뭐 시방서 이런 설계 도면을 독해하는 능력, 네, 이런 것도 하나 꼽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일 이제 설계라고 하는 직무가 한치 오차라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네, 꼼꼼함이라고 맞아요. 하는 요소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를 끈질기게 해내려고 하는 어떤 집요함이라든지 끈기라든지 네. 이런 태도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 네. 책임감이 네, 네. 되겠네요, 그죠? 네. 또 이제 우리 프라코 같은 경우는 이 수주를 주는 회사가 아니고 수주를 받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급하게 또 금형이나 사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납품을 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밤을 새서 그 본인이 맡은 업무를 또 문제 해결을 시행해 낼 수 있는 이런 책임감이 저는 무엇보다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뭐 이런 규칙이나 그 기준이 기준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수치를 잘 맞춘다든지 뭐 단계별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네, 이런 그 원칙 준수 네, 이런 태도도 조금 꼽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는 금형 설계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과외 선생님께서 네.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네. 아무래도 이공계 직무이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네. 관련된 전공자가 예,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문대졸 이상의 금형 설계 또는 기계 설계 관련 전공자가 필요하고요. 음. 그 다음에 3D CAD 또 NX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2D의 네. 프로그램을 3D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력이 있는 사용 가능자, 그 다음에 사출 금형 설계 경력자를 좀 우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네. 뭐 전공 지식이나 네. 뭐 이런 경력을 좀 많이 우대하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직은 사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해봤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력직을 좀 많이 우대하고 있는데 이게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해보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는데 정작 회사는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이 조금 설 곳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럴 때 우리 취준생들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프로젝트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2년제는 뭐 4년제에 비해서 기회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요즘은 최근에는 면접 가면 우리 전에는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면 프로젝트 경험 뭐 있느냐 그렇죠.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프로젝트를 일단 학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뭐 우리 많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네. 경험, 인턴, 현장 실습. 그렇죠. 기회가 되면 꼭 찾아서 네. 하시기를 강추합니다. 네, 현장 실습을 하다가 혹은 네. 인턴을 하다가 또 채용되는 경우도 많기 그렇죠. 굉장히 때문에 많죠. 네, 관련된 경험을 좀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블라인드 채용되면서 모든 친구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괜찮은데 실제 이제 친구들이 면접을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신입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 옆에 1년차, 2년차 경력자가 와서 소위 올드루키들이 와서 그렇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좀 위축되고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 하는데 실제 그런 친구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력자를 뽑기를 선호하겠지만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기업의 어떤 그 인재상이라든지 가치가 그대로 스며들 친구들을 바라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비록 그 이 옆에 있는 경력자보다 경력에 딸릴지라도 모자랄지라도 내가 당신네 회사를 들어가면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 그리고 기초적인 자질을 저는 좀 많이 강조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펼쳐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좀 많이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죠. 네, 전환되거나 혹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기회를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하는 교육도 많이 있지만 네. 최근에는 정부나 노동부에서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뭐 전문 교육, 네. 물류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금융 교육, 뭐 이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설계 교육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그 전공 네. 외적으로 찾아서 하면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많은 회사들이 열정에도 큰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뭐 전공 외에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취업 문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프라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럼 오늘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프라코의 금융설계 직무에 지원하는 유한대학교 금융설계과에 재학 중인 김희원입니다. 저는 저의 강점을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활용 능력입니다. 저는 금융설계과에 재학하며 금융설계 중 특히 2D 및 3D CAD와 관련하여 오토캐드와 NX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의 도면해동 및 설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실제 NX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프라코의 금융설계 직무 수행 시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타격성입니다. 설계 직무는 다양한 부서 및 거래처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들이 처음에는 진행한다고 본인이 알고 갖고 있는 있습니다. 능력 얘기했고 네. 두 번째는 태도를 얘기하네요. 네. 좀 괜찮은 구성 같아요. 로부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타격성이 좋다는 피드백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저의 긍정적 타격성은 설계 업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 조율에 적극적인 상황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는 끈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 동안 지각과 결석 없이 학교 생활에 임했습니다. 또한 NX 프로그램을 배울 때 설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학교가 끝나고 입장이 굉장히 5시부터 특이해요. 일어나는 네, 시간을 인상적이네요. 네, 저 활동복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잘했습니다. 연습을 하며 부족한 부분과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담당 교수님께 직무에 질문을 하도록 따라서는 하여요. 복장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자유 영상에서는 좀 재미있게 호감을 또 네. 줄 수 있는 복장인 것 같아요. 저의 프로그램 활용 능력, 긍정적 사교성, 끈기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금융설계 직무 수행 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이제 해방이다 뭐 이런 네. 느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예, 먼저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직무에 잘 맞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지금 지원하는 분야는 직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야인데 네. 내용을 보니까 직무에 잘 맞춘 것 같고요. 첫 네. 번째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오토캐드라든지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능력을 제시했기 때문에 좋았고요. 네. 뒤에 나오는 부분도 또 특히 저는 이제 마지막 끈기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여성 지원자를 뽑을 때 살짝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는지 본인이 이 부분을 좀 강점으로 잘 제시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용적인 면은 우리 큰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3가지로 구조화시켜서 능력, 그다음에 네. 태도 2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딱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좋았고요. 다만 이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의 태도와 그다음에 어떤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 부분이 우리 큰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직무가 여성 지원자를 이렇게 선호해서 뽑는 직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성의 구별과는 상관없이 네. 내가 이 맡은 바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네. 모습들이 눈빛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씩씩하면 어땠을까?
의상은 좋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활동복 같은 걸 입으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좋았는데 그 보여지는 네. 모습에 있어서의 전달하는 그 음성, 그다음에 태도를 조금 더 액티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저는 의상 맞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 말인데 이거 어때요? 그 프라코 작업복을 구해다가 입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쵸. 여성들이 작업복 있으면 되게 입고 있으면 되게 멋있어 네, 보여요. 프로페셔널 보일 수 네.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어도 멋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입사 서류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볼까요? 네. 네. 그 프라코의 회사만의 이력서는 없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이력서 툴로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력사항부터 보시면 금형설계과를 전공해서 저는 과와 직무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금형설계 관련해서는 좀 있을 텐데 네. 이쪽은 아직 준비 중인 것 같기도 네네. 하고 네. 아직은 2학기만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산업기사를 이제 네. 응시할 수 있는 그 네. 자격이 된다면 아마 졸업 전에 네.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네네.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산업기사는 꼭 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사항 보시면 역시 그 직무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예, 아직 그 취준생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뭐 인성이라든지 뭐 직업기초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지금 맨 밑에 있는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네. 전문 우리 그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이기 때문에 네. 네. 직업기초능력 받으면서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좀 세분화된 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포커싱해서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네. 부분이 좀 아쉽고 네. 네. 저게 제일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네. 역시 맨 위로 교육 올라가고 기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성 캠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졸업 기간까지 기간이 남았잖아요. 네. 혹시 교육사항이 추가됐으면 하는 그 교육사항은 전 직무교육.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하루라도 예, 당연히. 네, 하루라도 예. 관련된 직무 교육을 좀 네. 받은 사항이 최근 그 첫째 줄로 좀 다시 네.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금융과 관련 있는 그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 중에 네. 3D 프린팅 교육이 있거든요. 네, 네, 또 맞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외부로 눈을 돌려서 네. 이런 부분 교육을 받으면 본인의 가치가 아주 많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네. 금융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수상 및 장학에는 성적 장학금을 받았네요. 네.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이공계 친구들한테는 학점 관리를 꼭 하라고 해요. 그 자체가 직무 역량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점은 최소 안정권이라면 3.5 이상은 꼭 받아놔라. 어렵겠지만 그래서 성적 장학금 받은 것처럼 계속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네. 그런 좀 바람이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지금 기본 항목 4가지를 예, 네 했고요. 가지고 먼저 성장 과정. 네. 성장 과정에서 보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전 잘 눈에 띄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걸 딱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본 친구는 아니구나 네. 라고 하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태어나서 뭐 어떤 가족이다 그나마 근데 조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양한 키워드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협업 능력, 리더십 그렇게 해서 저도 우리 최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콘텐츠를 딱 잡아서 그거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기술해 주는 게 좋지 네. 이것을 하는 것은 백화점식 나열은 조금 피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네요. 지금 그 중간에 문서 작성 및 문서 정리 및 작성 능력 네. 이 부분도 사실 금융설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차라리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사례를 집중적으로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너무 지금 이것저것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성장 과정 네. 우리가 그 싫어하는 인사람 그쵸. 일대기를 지금 다 예. 얘기를 해준 거. 이건 좀 많이 했고 저는 성장 과정은 어찌됐건 이 지원자의 가치관 아니면은 저는 성격상 장점이 좀 드러나게 쓰라고 하니까 네. 책임감이라고 하는 소재를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책임감을 바탕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그 내용만 좀 적어줘서 이 네. 금융설계 직무를 하기 위해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네. 질문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너무 많죠? 네. 책임감 있게 한 네, 경험이 그렇죠. 어떤 것이냐. 협업 네. 능력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생산하면서 또 관리
관리하는 그 그렇죠.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경험을 하나씩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폭탄을 너무 많이 던졌어요. 네. 지금 또 봉사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하나 질문거리가 되잖아요. 네. 네, 너무 많습니다. 자, 다음은 전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공사항이 이게 사실 직무상 강점으로 저는 좀 보고 싶어요. 네. 본인이 금융설계직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보면 그래도 그 부분은 성장 과정보다는 일관성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나마 성장 과정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지원자의 학습 능력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은 본인이 또 이렇게 밤까지 남아서 네. 뭐 공부하면서까지 네, 맞습니다. 또 해나가고 이래서 학습 네. 능력이라든지 자기개발 부분 능력을 네. 좀 자연스럽게 어필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격의 장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집중력이 뛰어나대요.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괜찮은 예, 네. 그 키워드로 잘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장점은 좀 이해가 됐어요. 잘 적은 것 같고 근데 네. 단점이 무엇이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단점을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데 너무 커버를 많이 해서 단점이 아니라 뭐야 이게 장점을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런 약간 느낌. 지원자들이 네. 많이 하는 실수 그렇죠. 중에 하나죠. 단점을 네.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네. 아니면 장점처럼 얘기하는 부분인데 네. 네. 이 부분은 차라리 사실 뭐 다 단점 없는 분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이 면접관도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본인의 단점을 오히려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게 네. 오히려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치- 명확히 이게 표시해 주는 약간 게,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모호한 표현이라는 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기업은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걸 왜 보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좀 빨리 처리하는 거 빨리 왜- 처리하니까 그게 네. 왜 보완해야 될 점이죠?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글자 수의 제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점 부분 다시 쓰시는 걸로 그쵸. 예, 추천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단점이죠? 막 이런 거 물어볼 네.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원 동기 및 포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지원 동기랑 포부는 사실 프라코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교수님을 통해서라든지 선배를 통해서 아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 프라코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지원 동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NX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네. 나도 그 부분을 잘하니까 우리 둘이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잘 쓴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보면 지원 동기하고 포부가 네. 좀 고쳐야 될 부분, 네.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세 번째 줄에 보면 금융설계직의 전문성을 쌓고 싶은 목표로 지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네. 기업에서 보면 별로 안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배우고 와야지 와서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기여하기 위해서 입사한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네. 이렇게 전문성을 쌓고 싶은 목표로 지원한다. 저 네. 부분은 좀 확실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자격증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사실 좀 빼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네. 혼자 조용히 혼자 조용히 하는 게 혼자 좋을 것 조용히 같고 취득해라. 네. 세 번째도 제2외국어 회화 이게 굳이 진짜 업무에 필요할까 뭐 직무에 필요한 영어라면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제2호 외국어가 필요할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직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취약해. 네. 내가 직무적으로 그렇죠. 뭘 더 맞아요. 배우겠다. 또 어떤 걸 개발하겠다.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제 1학년 과정만 배우다 보니까 이 그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직은 학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금융설계 직무로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좀 그렇죠. 써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것도 뭐 설계 용어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외국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네. 목표가 뚜렷한데 네. 이건 그냥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겠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한 거죠. 정확한 목표가 없이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아요. 들어와서 혹시 자기 개발만 그렇죠. 자기 개발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포부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원 동기랑 포부를 같이 쓰라고 할 때 포부는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예요. 네. 꼬투리를 많이 잡히기 때문에 차라리 회사 지원 동기를 앞부분에 열심히 써주고 할게요. 중간 부분에 직무 지원 동기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포부를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확 줄여서 약간 추상적으로, 거시적으로 써줘야만 많이 압박을 많이 안 받는 그렇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서류 검토를 끝냈는데 네.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몇 가지 찾아볼까요? 어떤 것들을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과연 정말 책임감 얘기하고 또 밑에는 네. 문서 작성 능력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책임감에 관련된 혹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아주 평이한 질문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제 직무 질문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과연 뭐 어떻게대로 활용해서 어디까지 작업을 해봤냐, 네. 또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단점, 진짜 단점 뭐냐. 맞습니다. 네. 요 질문 진짜 나올 것 단점.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좀. 네. 그럼 우리 과외 선생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라고 좀 느껴져요. 정량적인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족이 돼 있으니까 실제 면접 보면서는 그럼 이 친구가 과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친구인지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인지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들을 예, 좀 허를 찌르는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좀 허를 찔리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그런데 저는 집중력이 좋다, 네. 뭐 책임감이 좋다, 일 잘할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다른 인성적인 부분도 궁금해요. 그렇죠. 저는. 네. 네. 그래서 그 대인관계 네, 관련돼서 네. 저도 여기 또 마찬가지. 가면 상사분들도 이제 남성 비율이 조금 그렇죠. 많고 좀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관련된 경험 이런 거 물어보고 이거 외에 만약에 혹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 사회생활 경험 네, 막 네, 이런 거 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보유 기술 여기 다 중이라서 네. 어느 정도 또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네, 네.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아주 무섭겠네요. 면접 분위기가. 네. 그래도 지금 이제 1년 과정만 마치고 네. 지금 여기 준비를 나왔다는 것은 사실 의지가 대단한 네. 거예요. 용기 그렇지- 있는 학생. 네. 우리 용기 있는 김희원 학생 얼른 만나서 모의 네.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